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항구도시 목포의 부두시설 관리가 엉망입니다. 부두 필수 시설이 부서진 채 방치돼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초고령화의 저출산으로 지역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장흥군이 계절별 축제를 통해 관광객 500만 유치를 목표로 세웠습니다. 코로나 이후 첫 대면 전시가 이뤄진 광주 비엔날레가 석 달의 대장정을 마치고 폐막했습니다. 최근 장맛비가 이어지면서 광주 전남 최대 상수원인 주암댐의 저수율이 50%에 달하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목포는 항구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목포는 대표적인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부두에 설치된 각종 시설들이 부서진 채 방치되는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관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형 선박들이 정박해 있는 목포 선창 부둣가. 바닥 곳곳이 부서져 있고 일부 균열도 보입니다.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U자형 볼라드는 심하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뽑혀서 아예 없어져 버린 곳도 있습니다. 인근에 설치된 사고 위험을 알리는 안내판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합니다. 배 밧줄이 선박 계류용 볼라드가 아닌 가로등에 묶여 있기도 합니다. 차량 방지턱에 묶여 있는 배 밧줄도 있습니다. 배에 밧줄을 묶어둔 차 방지턱은 금방이라도 뜯겨 나갈 것 같습니다. 튼튼하게 해야 되면 그냥 얼마 안 가면 부서지고 막 그런 빨리빨리 수리보수를 하든가. 배가 부두에 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된 고무 팬더는 찢어진 채 방치돼 있습니다. 부두 외벽에 달려 있었던 타이어는 떨어져 나가 연결용 쇠고리만 남았습니다. 배가 얹혀갖고 다 부서지고 어렵게. 관리를 안 해서 다 뚫어지게 안 해준 거예요. 여기가 지금 보트가 된지 오래됐네요. 저거 지금 뭐 10몇 년씩 됐을 거예요. 인명구조장비 보관함 앞은 무단 투기된 쓰레기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목포를 찾는 관광객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서지고 방치되고 위험천만한 목포항의 모습은 지역민은 물론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장흥군도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장흥군은 계절별 축제를 도입해 관광객 500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만 5천여 명의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가 37%로 초고령화 사회인 장흥군. 아직도 1차 산업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더욱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장흥군은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센터를 개설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힘들었던 소상공인들에게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정책을 연구할 수 있고. 최근 1년 동안 정부 합동평가 전남 2위와 재정집행 최우수 등 44건의 기관 표창과 국도비 1,818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민선 8기 2년째를 맞아 장흥군은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500만 명 관광 시대를 목표로 계절별 통합축제를 도입하고 대표 음식 개발과 문화관광재단 설립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국립 전남 허구원 등 국가기관을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구상입니다. 국민안전체험센터를 반드시 유치하도록 하고요. 우리 지역의 호텔과 리조트 그리고 골프장 등 이런 민자유치 사업을 활성화시켜서 일자리 창출과 그리고 인구 소멸을 반드시 막아내는 게. 장흥군은 노인복지관을 증축하고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 육아 지원 확대 등 복지 정책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장흥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디지털타운 조성사업 공모에 장흥 건강창업 행복 노년 사업이 선정돼 지역 청년과 어르신들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생활 여건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 11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인공지능, 스마트 센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어르신 정신 건강을 관리하는 스마트타운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완도군은 오늘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500여 명의 군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1주년을 기념하는 정책 토크 콘서트를 갖고 핵심 사업 추진과 미래 비전에 대한 군민과의 대화를 가졌습니다. 신호철 완도군수는 이 자리에서 지난 1년의 성과를 발표하고 해양치유 산업과 해양 바이오 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정책 강연을 통해
치유의 섬 완도군의 새 지평을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이후 첫 대면 전시로 마련됐던 올해 광주 비엔날레가 석 달의 전시 일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습니다. 역대 최장기간 치러진 데다 광주 도심 곳곳에 마련한 다채로운 전시 속에 비교적 많은 관람객들이 비엔날레를 즐겼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폐막을 앞둔 마지막 주말에도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이들에게 광주 비엔날레는 미루어두었지만 놓치고 싶지는 않은 전시입니다. 폐막이라서 끝나기 전에 가족들 한번 같이 보고 싶어가지고 가족들이랑 같이 왔습니다. 예. 울산에서 넘어왔는데 거리가 있다 보니 이렇게 미루다 이제 폐막 직전에 이제 방문을 하게 됐고요. 이렇게 지난 석 달 남짓 올해 광주 비엔날레를 찾은 관람객은 50만 명 안팎입니다. 90일 남짓 역대 가장 오래 열렸던 것을 감안해도 비교적 만족할 만한 흥행을 거둔 셈입니다. 무엇보다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개를 주제로 34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 주제전은 현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부드럽고 편안하게 전달되도록 기획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 일종의 국가 간 형식의 파빌리온 프로젝트도 호평을 이끌었습니다. 9개 나라의 유수한 문화예술 기관들이 광주의 크고 작은 문화 공간들과 협업을 한 뒤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며 광주 비엔날레의 위상 높이기와 관람객 유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것입니다.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올해는 9개 국가, 내년에는 한 20개 국가 정도로 넓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역 미술계의 거센 반발 속에 박서보 예술상 시상이 이래 시상을 끝으로 폐지된 것은 옥의 티로 남게 됐습니다. 광주 비엔날레는 내년 가을에 제15회이자 창설 30주년으로 다시 열립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은 내년 비엔날레의 주제를 판소리 21세기 사운드 스케이프라고 발표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경기 침체와 고금리 여파 등으로 지역 기업들은 빚을 내서 근근히 버텨가고 있습니다. 건설과 부동산에 집중된 지역 경제 바탕에 기인한 요인이 큰데 문제는 올 하반기에도 체감 경기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될 우려가 높다는 겁니다. 한신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리와 물가 인상, 소비 심리 침체 여파가 지역 기업에 짙은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로 매출은 시들한데 금리 부담 등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빚으로 버티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광주 기업들의 부채 총액은 30조 9천억 원. 코로나19 이전엔 2018년 15조 1천억 원에서 2020년 20조 7천억 원, 2021년 26조 원으로 연평균 19% 가까이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같은 기간 중소기업의 부채 증가율은 25.5%로 대기업 13.4%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올 상반기 역시 광주 제조업 10곳 가운데 7곳은 목표했던 사업 실적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벌어들이는 수익으로는 이자 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취약 기업과 한계 기업이 늘고 있다는 반증인데 이는 건설업과 부동산업 등에 집중된 지역 경제의 바탕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해서 미분양 또 거기에 관련된 건설업 종사자들의 근로 여건 하락 이런 걸로 해서 지역 경제가 타 지역에 비해서 더 어렵다라고. 문제는 올 하반기에도 경기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광주 상공회의소가 3분기 기업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88로 체감 경기가 7분기 연속 기준치를 밑돌았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2분기 92보다 더 악화된 것으로 세계 경기 위축과 수출 감소,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 등의 여파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기업이 살아야지 그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살고 이런다는 생각으로 그 한계 기업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을 한번 또 지원책을 모색해 봐야 된다고. 빚으로 버티는데도 한계에 다다른 상황인데 곧 다가올 최저임금 여파는 또 어떻게 넘어야 할지. 현재 지역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맞닥뜨린 버거운 현실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전라남도가 2024년 1월 9일부터 4일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 정보통신 전시회인 소비자 전자제품 전시회에 참가할 지역 기업을 모집합니다. 도는 내년 CES의 전남관을 운영할 계획으로 해상풍력, 태양광, 에너지, 헬스케어, 모빌리티, 스마트팜 등 도내 혁신기업 전자제품과 신기술을 국제무대에 소개하고 수출 역량 강화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정부가 한국이 김치 종주국임을 명시한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이 최근 연방 상하원을 통과했습니다. 결의안은 매년 11월 22일을 아르헨티나 김치의 날로 제정하고 김치의 역사와 우수성과 함께 한국이 김치의 종주국이며 2013년 유네스코가 김치 준비 보존 과정인 김장을 무형문화유산으로 인정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장마가 이어지면서 가뭄 심각 단계에 진입했던 주암댐 저수율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기후가 반복되면 또다시 가뭄을 걱정해야 할 수 있는데요. 물이 찼을 때 효율적으로 이를 관리하고 대체 상수원도 계속 발굴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안개 자욱한 상사호입니다. 잔잔한 물 위로 비가 쏟아집니다. 이곳 주암 조절지댐과 주암댐은 올해 초까지 극심한 가뭄을 겪었습니다. 쩍쩍 갈라진 바닥을 드러냈다가 최근 장마로 저수율 40%대를 회복했습니다. 한때 가뭄 심각 단계에 진입했던 주암댐은 비로 물이 차오르면서 정상 단계를 회복했습니다. 아직 저수율은 여유가 있다지만 앞으로 비가 많이 내리면 이제 홍수 조절을 위한 방류 작업도 신경 써야 할 상황입니다. 또 많은 강우가 예보가 되는 경우에는 우리 주암댐이 가지고 있는 홍수 조절 용량을 최대한 잘 활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홍수 조절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광주 전남 최대 상수원인 주암댐. 수돗물을 포함해 여수 국가산단과 광양제철소의 공업용수까지 하루 물 100만 톤 이상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상기후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여름을 지나 가을부터 또다시 가뭄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날씨에 기대는 게 아니라 전남 지역 각 댐과 하천 간 연계를 강화하고 차오른 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 지자체도 대체 상수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암댐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런 댐들에다가 물을 좀이라도 남겨놓고 가급적이면 하천물을 여유 있을 때는 비 올 때는 좀 퍼서 쓰고 물이 중단되면 공장 자체를 가동을 껐다가 켜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런 것 때문에 여수 쪽에 해수 담수화 시설이 이번에 환경부에서 전문가들은 장마와 집중호우로 물 부족에 대한 경각심이 풀어질 수 있는 만큼 물절약 홍보를 꾸준히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2차 전지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광양만권에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기업이 들어섰습니다. 신산업 투자를 통한 포스코의 체질 개선과 2차 전지 밸류체인 구축 작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2차 전지 관련 업체들이 밀집한 율촌산단. 포스코그룹 계열사인 HY 클린메탈 공장이 새롭게 들어섰습니다. 폐배터리를 분쇄한 가루에서 니켈과 코발트, 리튬 등을 추출해 이를 다시 2차 전지 부품 소재로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연간 전기차 8만 대에서 나오는 폐배터리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바로 인접한 포스코 퓨처엠에 직접 공급함으로써 포스코 그룹의 어떤 2차 전지 소재의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오는 2030년 예상되는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규모는 60조 원. 2차 전지 소재 생산에 필요한 핵심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사업 분야입니다. 이에 앞서 광양만권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양극재 생산 공장이 지난해부터 가동에 들어갔고 양극재 생산에 필요한 수산화 리튬 공장도 최근 착공했습니다. 이번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 준공으로 2차 전지 소재 밸류체인의 틀을 구축한 포스코는 신산업 투자를 통한 체질 개선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양극재, 전구체, 리튬, 니켈, 리사이클링 등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2차 전지 소재 사업 대표 기업으로 이는 2차 전지 등을 전남의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겠다는 전라남도의 구상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광양만권을 미래 소재 산업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서 180만 평 규모의
미래 첨단 소재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최근 포스코 측이 밝힌 광양과 포항에 대한 투자 계획은 73조 원. 2차 전지 특구 지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오는 10월 순천에서 열리는 전남국제농업박람회가 국제교역과 교류회장으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전남국제농업박람회 사무국은 한국수입협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주한 외국대사 초청 박람회 홍보와 세계적 기업 간 거래 연계 서비스 등에 협력해 농업박람회가 수출입 교역이 확대되는 세계적 교역 산업 박람회로 자리매김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포 평화광장에서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해양 레저 스포츠 체험 교실이 지난 5월부터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4,700여 명이 참여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평화광장 해양 레저 체험 교실에서는 카약, 패들보트 등 무동력 레저 기구 외에도 제트보트와 바나나보트, 제트스키 등을 선보이고 있으며 오는 9월까지 무료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저탄소 축산물 인증 시범 사업에서 해남군의 4개 농가가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축산물 유기 인증은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것으로 유기, 무항생제 등을 축산 분야의 탐소 감축 기술을 1개 이상 적용해 생산된 축산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목포대학교 정보보호영재교육원은 오는 28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개최하는 제2회 호남 청소년 해킹 캠프 참가자를 접수합니다. 참가 자격은 호남권 중고등학생으로 해킹의 기초 지식과 전문 화이트 해커와의 대화, 국내외 최신 해킹 동향 등에 대한 전문가 특강을 들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에 출전할 전남 대표 선발전이 오는 22일부터 이틀 동안 온 오프라인으로 열립니다. 대회 종목은 5인 팀전의 리그 오브 레전드와 개인전으로 치러지는 배틀그라운드, 카트라이더 등 3개 종목으로 참가를 희망하는 도민은 오는 19일까지 지역 대표 선발전 누리집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남 서해안에 강한 비구름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목포를 비롯한 전남 곳곳으로 호우주의보가 발표된 가운데 이번 비는 모레까지 강하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우선 목포와 전남의 오늘 예상 강수량은 20에서 80, 많게는 100mm 이상 오겠고요. 화요일인 내일은 30에서 80mm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시간당 30에서 60mm로 매우 강하게 내리면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일부 지역은 우박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곳곳으로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목포와 한평의 낮 기온 29도, 영암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해안 지역도 비가 내리면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강진과 장흥의 낮 기온 29도, 완도 30도 예상됩니다. 흑산도, 홍도, 최서남단, 가거도의 낮 기온은 27도 보이겠고요. 물결은 2m 이하로 잔잔하겠습니다. 오늘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겠지만 해상에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돌풍과 벼락이 치는 곳이 있겠고요.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8시 2분입니다. 모레 수요일까지 비가 이어진 뒤 주말에도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당분간 밤사이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 현상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s there anyone not chasing us? 톰 크루즈가 돌아온다. Ethan, this mission is gonna cost you dearly.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파트 1 7월 12일 대개봉. 엘리하이와 출발. 스타쌤이 팍팍 밀어주니까. 초등학생 누구나 앞서가는 즐거움. 프리드라이프 업계 최초 선수금 2조 원 달성. 당연한 결과다. 프리드는 늘 고객 앞으로 나아가 먼저 준비하고 일했으니까 그렇게 앞서간다. 1위답게 고객과 함께 프리드라이프.
르노 XM3 이텍 하이브리드. 즐거워서 좋다. 조용해서 좋다. 힘이 되어 더 좋다. 무엇보다 당신을 닮아 좋아.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XM3 이텍 하이브리드. 깨끗한데 오늘? 늘 깨끗했지? 코드 제로 페어링으로 늘 깨끗하게. LG 코드 제로 오브제 컬렉션. 다운이 여름에 옷이 땀에 젖으면 땀 냄새를 의식하게 되죠. 뉴 다운이 시트러스 앤 버베나. 시트러스로 땀 냄새를 날리고 샤워한 듯한 상쾌한 맛. 땀에 젖어도 향기만 오래. 다운이. 다이슨의 첫 물청소 헤드. 물기와 찌든 때를 닦아내고 닦아낸 오염물질을 회전할 때마다 분리해 깔끔하게 청소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깨끗한 물로 깔끔한 마무리. 네, 택시 불렀어. 카카오티처럼 오네? 이거 카카오티야? 파리에서? 파리에서 카카오티 그대로? 그대로. 국내에서 택시 부르듯 해외 차량 호출, 모빌리티 자동 로밍 시대의 개막. 카카오티.